민호야, 이 편지가 내게 닿는 날 아버지가 왜 떠나야 했는지 알게 될 거다. 아버지가 감옥에? 그리고 진실을 묻었다고? 오빠, 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갇혀 있었던 거야. 2010년 사천 앞바다에서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10년 뒤 감옥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뒤흔든다.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 삼켜진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라 이제야 다시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지시한 건 나였어. 10년의 침묵, 그리고 드러난 배신. 과연 진실의 파도는 누구를 삼킬 것인가?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갑니다. 새벽 5시 항공기 조립 공장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전부터 강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42살이 된 지금까지도 민호는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여전히 악몽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 뒷모습,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던 엔진 소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빈 바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던 그 바다가 이제는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민호는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바다 어딘가에서 영원한 잠에 빠진 것일까요? 민호야, 아침 먹어. 어머니 이정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68배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홀어머니가 된 정숙은 더욱 억세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나가자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잠 못 잤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정숙이 민호의 볼을 어루만지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일 생각하느라 그래요.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직도 아버지 목까지 챙겨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민호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일찍 학교 갔어.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하더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아내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아이가 없어서 정숙은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민호는 밥을 먹으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기 조립 공장에 가서 용접 작업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또 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최 할아버지 만났는데 정숙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호가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타까워하시고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아직도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조립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호는 최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어디 가냐?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 잠깐, 민호야. 최 할아버지가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 내 어머니 만났는데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요? 그날 밤 내 아버지가 배를 타기 전에 누군가와 만났어.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야 알게 됐지.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요? 누구와 만났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무거운 비밀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박철수하고 만났어. 그날 밤 늦게 말이야. 박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철수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이 고기잡이도 하고 술도 함께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후 박철수는 이상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박 사장님이요? 왜 그분과 만났을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들렸거든.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으셨나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이야기였어. 그리고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들렸고,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항공기 조립 공장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호야, 늦겠구나. 일단 가거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특히 내 어머니한테는. 아직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항공기 조립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민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박철수와 만났다는 것, 그리고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당부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들, 고기잡이 도구들,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수첩.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된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최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죽음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의혹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진실을 찾겠다고 결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당시의 기억들도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우선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야, 나 태식이야. 오랜만이다. 김태식은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지역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태식아,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하고. 민호가 반가우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서 뭔가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혹시 지금 시간 있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인데?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고 일단 우리 사무실로 와봐. 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는 말에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급히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조퇴를 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말씀에 이어 태식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다니 뭔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태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를 맞았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이거 보고 너무 놀라지 마. 태식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봉투에는 강민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감옥 서류 정리하는 일을 맡았거든.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감옥 서류실 구석에 있었는데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감옥 서류실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적힌 봉투가.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년월일까지 확인해 보니 너희 아버지가 맞더라고.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감옥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고기잡이만 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었는데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어?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진술서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도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펼쳐보자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강민수는 배를 타고 나간 것이 자의가 아니었음을 진술한다. 민호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태식아,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쓴 거 맞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도 있어.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일단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해. 민호는 진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억지로 배를 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게 언제 작성된 거야?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서류를 뒤져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내 아버지가 실종되기 정확히 사흘 전이네. 10년하고도 사흘 전에 작성된 거야.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사흘 전에 이런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는 이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민호야. 태식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어. 이 진술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기록이 없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 같다고.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왜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감옥 서류실 구석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누군가 이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태식아, 혹시 이 진술서와 관련된 사건 기록도 있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 보통은 진술서가 있으면 관련 사건 파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예 없어. 이 진술서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민호는 진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철수의 요구에 의해. 박철수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최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박철수와 같은 사람일까요? 태식아, 여기 박철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민호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태식도 그 부분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박철수? 이 사람이 누군데? 민호는 최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만난 사람이 박철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술서에도 박철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이 진술서 원본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너는 사본을 가져가. 태식이 복사기로 진술서를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조심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 민호는 사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 박철수라는 이름, 그리고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혼자서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진술서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진술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리고 왜 배를 타는 것이 자의가 아니었다고 했을까요? 박철수는 이 모든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민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박철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도 괜찮을까요? 진술서 한 장이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술서를 발견한 충격으로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어머니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나?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하더라. 정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걱정하시는 일이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정숙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진술서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태식이한테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힌. 그만해라, 민호야. 정숙이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강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에 계신다. 그만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라. 어머니, 하지만 이건 소문이 아니라 실제 서류예요. 민호가 진술서 사본을 꺼내려 했지만 정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기 싫어. 그런 것들 다 치워버려.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민호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일까요? 혹시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호는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서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생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안녕하세요. 39살의 민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라. 밥 먹었니? 정숙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와 오빠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민호와 정숙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오빠, 뭔 일이야? 어머니, 왜 우시려고 하세요? 민지의 예리한 눈은 늘 가족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민 끝에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야,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두 남매는 집 뒤뜰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최 할아버지의 말부터 태식이 발견한 진술서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오빠, 이거 정말 아버지가 쓴 게 맞아? 민호가 진술서 사본을 보여주자 민지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이런 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어머니는 듣기도 싫어하시더라.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오빠, 나는 이 일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민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우리 곁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누군가 막은 걸 수도 있어. 민호는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지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의무 아니야?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면 우리가 밝혀드려야지. 민지는 교사답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오빠, 일단 이 박철수라는 사람부터 만나봐야겠어. 최 할아버지 말씀이랑 진술서에 나오는 이름이 같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야. 박철수 아저씨 어디 사는지 알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항구 쪽에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거기 있을까? 두 남매는 오후에 박철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민호와 민지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 박철수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요? 몇 년 전에 이사 가셨는데 현재 거주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박철수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구멍가게 할머니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박철수? 아, 그분 시내 쪽으로 이사 가셨어.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 근처 어디. 오후 내내 시장 일대를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박철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고 대문에는 박철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밤에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70살 정도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분명 박철수였습니다. 누구세요? 박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민호예요. 강민수 아저씨 아들. 민호가 자신을 소개하자 박철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민호구나. 많이 컸네. 아저씨, 저희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박철수가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그런데 무슨 일이지? 거실에 앉은 박철수는 계속 불편해했습니다. 손을 비비기도 하고 시계를 자주 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박철수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지. 바다에서 그런 일을 당하시고. 아저씨,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만나셨나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 최 할아버지께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아저씨랑 아버지가 만나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민호의 말에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아저씨, 민호가 다시 부르자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너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박철수의 반응은 의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민호는 진술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쓴 진술서예요. 여기 아저씨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박철수가 진술서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아저씨,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진술서를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숨을 죽이고 박철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누가 찾아낸 거야? 민호는 박철수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진술서는 분명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감옥 서류실에서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곳에 아직 남아 있었구나. 모두 처리된 줄 알았는데. 민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진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박철수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알고 싶은 거냐?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 너희 가족이 평화롭게 살던 것도 끝날 수 있고. 박철수의 경고에도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민호의 간절한 호소에 박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의 무게에 지쳐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단순히 도와달라는 부탁인 줄 알았는데 무슨 부탁이었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큰 빚이 있었어. 사업을 잘못해서 몇억 원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 민호는 박철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박철수의 빚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신 건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박철수가 말을 멈추고 다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뭘 부탁하신 거예요? 민지가 다그쳤습니다. 박철수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박철수가 빚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나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내가 절박하게 부탁하니까 결국 보증을 서줬어. 하지만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어. 완전히 망했고 빚은 더 커졌지. 그럼 아버지가 그 빚을 떠안게 된 거네요? 민호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일이 될 줄은 몰랐어. 민지가 진실서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가 억지로 배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박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나타났어. 빚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지. 내 아버지가 보증인이니까 아버지한테도 압력을 가했고, 민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박철수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했어. 박철수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호와 민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아버지가 아저씨 대신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 빚을 못 갚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어. 나 아니면 내 아버지 중 하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진해서?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가족이 있고 나이도 많다면서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했어. 민지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말려야 했잖아요. 왜 그냥 두셨어요? 박철수가 괴로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말렸어. 당연히 말렸지. 하지만 내 아버지 성격을 모르나? 한번 결심하면 절대 바뀌지 않잖아. 민호는 아버지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한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기 전에 왜 배를 탔어요? 민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철수가 더욱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기를 잡아서 너희 가족 생활비를 마련하겠다고 했어. 민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를 알게 되자 눈물이 났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도 가족 걱정을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돌아올 생각이었던 거네요? 당연하지.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 고기 잡아서 돈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자수하겠다고. 그럼 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신 거예요? 박철수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게 내가 제일 모르는 부분이야. 박철수가 일어나서 다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간 건 맞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 이상해서 해경에 신고했지. 그때 바다 상황은 어땠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 그날 밤은 바다가 완전히 조용했어. 풍랑도 없었고 날씨도 좋았지.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실종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버지를. 민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박철수가 돌아서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같은 의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리고 박철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지가 다그쳤습니다. 박철수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채권자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만약 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했다면. 박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오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지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나가. 지금 당장. 박철수의 급작스러운 경고에 민호와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왜 도망가야 해요? 민호가 물었지만 박철수는 이미 뒷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따라와.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박철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민호와 민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저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민호와 민지는 박철수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박철수가 뒷골목으로 안내하며 숨어서 움직였습니다. 저쪽 담장 너머로 가면 큰 길이 나와. 거기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 박철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사람들 상대하는 법 알고 있어.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진다고. 박철수가 민호의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화번호야. 안전한 곳에서 이 번호로 전화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박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박철수의 지시대로 담장을 넘어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와 민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방금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말한 채권자들인 것 같아. 아직도 그분을 쫓고 있는 거야. 정숙이 두 남매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민호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박철수 아저씨 집에 갔다 왔어요. 민호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났어? 정숙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어머니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박철수 아저씨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랑 친했던 건 알고 있는데. 정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같이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야. 하지만 정숙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도 박철수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박철수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무슨 부탁을 한 적 있나요?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야? 정숙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일은 이제 그만 파헤치라고 했잖아. 정숙의 강한 반응에 민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녁 식사 후 민호는 박철수가 준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밤 10시 이후에 전화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8시였습니다. 민지가 민호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박철수 아저씨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하시잖아.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10시가 되자 민호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무사히 집에 도착했구나. 박철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옛날 빈 얘기였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 아저씨, 아까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철수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배를 타기 전에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어.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박철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기 몰래 어떤 서류를 작성해 놨다고 했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야. 그 서류가 제가 본 진술서인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내 아버지는 혹시라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놨던 거지. 민호는 아버지의 깊은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위험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 박철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박철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 서류가 더 있을까요? 아버지가 다른 증거도 남겨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민지가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 내 아버지가 그날 밤에 모든 걸 기록해놨다고 했거든. 하지만 어디에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어. 박철수의 말에 민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다른 증거가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호야. 박철수가 갑자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오늘 온 그 사람들처럼 아직도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거든. 민호는 박철수의 경고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박철수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해. 그리고 혼자 하지 마.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그만둬.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다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민지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하지만 아직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고 있었고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우선 아버지가 남긴 다른 증거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래된 수첩, 낡은 사진들, 고기잡이 도구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숨겨놓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 집안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안전한 곳에 맡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유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박철수가 말한 모든 걸 기록해놨다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부터 살펴봤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오래된 시계,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 수첩을 펼쳐보니 고기잡이 일정과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빠, 뭐 찾고 있어? 민지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증거를 남겨놨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혹시 집 안 어디엔가?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속, 책상 서랍, 침대 밑까지. 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혹시 집 밖 어딘가에 숨겨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평소에 항구 근처의 작업장에서 그물을 수선하거나 배를 정비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호와 민지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작은 작업장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찾아보자. 민호가 작업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공구들, 어망 조각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벽에 걸린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민지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벽 구석에 걸린 오래된 구명조끼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달려가서 구명조끼를 확인해 보니 안주머니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자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가 내게 닿는 날 아버지가 왜 떠나야 했는지 알게 될 거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은 순간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박철수의 보증을 서주면서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고 절박하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다. 채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민호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중간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아버지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었다. 채권자들이 제안한 것은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다른 방법도 제시했다. 무슨 다른 방법?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 했다. 민호는 편지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진 것일까요? 편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철수의 사업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 과정을 목격했고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를 공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오빠, 이게 무슨 뜻이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큰 사건의 목격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험하게 생각한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증거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증거는 우리 집 마당 큰 감나무 밑에 묻어두었다. 집에 가자.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마당으로 나가 큰 감나무를 찾았습니다. 감나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뿌리 부근의 흙이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집에서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팠습니다. 한 뼘 정도 파자 단단한 물체가 만져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민호가 통을 꺼내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류들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철수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들,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진까지.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수집해놨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철수와 정장을 입은 여러 남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증거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들 누구지? 민지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류 중에는 녹음 내용을 받아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든 후 보증인인 강민수를 제거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진실을 감옥에 두고 간다.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지.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공개하면 그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급히 증거들을 정리해서 숨겼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마당에서 두 남매를 발견하고 이상해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왜 땅을 팠어? 민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견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두 남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민호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태식이 발견한 진술서, 박철수와의 만남, 그리고 방금 전 발견한 아버지의 편지와 장거들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릴 분이 아니야.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보세요. 민지가 아버지가 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숙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몇 줄 읽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왜? 민호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나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상하셨어. 계속 무언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고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기도 하셨지. 정숙의 고백에 민호와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아버지가 나가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그리고 절대로 진실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가 한번 결심하면.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민지가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지키고 싶었어.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들도 위험해질까봐. 민호는 이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정숙이 발견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 녹음 내용, 그리고 각종 서류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호야, 이런 일은 위험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때 민지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큰 일은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호도 민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혼자서는 위험하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해. 그래야 그들도 함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정숙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결국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종 사건의 새로운 진실이라는 것이 큰 뉴스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전날 민호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술서, 아버지의 편지, 묻어둔 서류들과 사진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이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어머니와 민지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 강민수는 단순한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진술서를 읽어주고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발표하고 발견된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제 아버지는 누군가의 범죄를 목격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기자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수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조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박철수라는 분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제거했습니다. 민호의 발표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 삼켜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고 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방청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모든 걸 지시한 건 나였어.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깜짝 놀라며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그 조직의 우두머리였어. 강민수 씨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도 나였고, 노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양심에 시달려왔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범의 자백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들이 급히 달려와 노인을 보호했고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리고 진범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의 의욕과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호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범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해결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자백을 한 것일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 씨, 자수한 용의자가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진술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민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죽인 진범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만난 노인의 이름은 김태원이었습니다. 73세의 김태원은 10년 전 지역의 큰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는 대규모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그 현장을 목격했고 증거까지 수집하고 계셨죠. 민호는 김태원의 말을 들으며 점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무엇을 목격하신 거죠? 김태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어장 파괴,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한 거군요. 민지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김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는 거절하셨죠. 오히려 환경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원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박철수를 이용했습니다. 박철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든 후 강민수 씨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감옥에 가기 전에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거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원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부하들이 그날 밤 바다에서 강민수 씨를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실을 듣고 있던 정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민지가 급히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의혹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 정숙은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정숙을 살펴본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후 김태원과 관련된 추가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항만 개발 사업에는 정말로 거대한 비리가 숨어 있었고 여러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김태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도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한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수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강민수 씨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는 박철수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도 피해자셨어요. 그들이 아저씨까지 이용한 거잖아요. 박철수는 민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민호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지역사회에서는 강민수의 용기를 기리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항구에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매년 환경보호의 날에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환경단체 활동을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바다를 제가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지도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1년 후, 민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버지의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평안을 찾은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원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김태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강민수 씨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호 가족은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의욕과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정숙의 말에 민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민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은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질 수 있지만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난장이었습니다.